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전에 그래서 유리하다고 그 판단해서 최초 계획, 지시했습니다. 저 운동장에 세대가 내릴 수 있다는 계획 언제 세웠어요? 저 운동장에 그 전날 세우신 거죠? 아닙니다. 그럼 언제 세웠어요? 운동장에 세대를 착륙한다는 것은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이 되고 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죠? 특수전 학교 광주시에 그래서- 있는 특수전 학교에서 국회로 예, 바뀌었습니다. 국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세대씩 분승해서 날아가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지형 정찰이 끝나 있는 상태였죠? 아닙니다. 네, 그다음 그때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신원식 실장님,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유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장관 시절에 국방위 예결위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자,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었죠. 그때마다 장관은 우리 국군을 모독한 발언이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군이 따르겠나? 나도 안 따른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다. 고마해라.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계엄 개담하냐?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김정은만 행복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군이 전방을 버리고 국회와 선관위 정치인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당시 저 발언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미 국방장관 시절 23년 12월 그리고 24년 3월에도 윤 대통령이 안보 책임자를 불러 비상대권님이 계엄을 언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씨와 당시 국방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논쟁까지 하셨죠. 신원식 장관께서는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민주당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저도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국회 정언관정권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예, 이때 정언하지 않습니다. 조태용 정의는 대통령이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기를 진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비상계엄, 비상대권 이런 걸 하실 거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보실장이? 이미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 그러면 증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12월 3일 당일 한동훈 대표에게 피해라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전혀 한동훈 대표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예, 시간 끊어주시고요.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오늘 대상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원식 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장관 안보실장께서 잘 아시는 조창래 증인은 12월 3일 서울에 없었고 홍창식은 법무관리인데 김영현과 아주 가까운 사이. 이들이 포고령 1호를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보실은 포고령 1호에 작성에 강의했습니까?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줬다는 세금의 문건 이것도 중앙정부 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정부 운영에 대해서 안보실은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보다 훨씬 이해가 높지요. 작성했습니까?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장 뭐 하셨습니까? 계엄 관련돼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령 발표하러 대통령이 내려가실 바로 그 직전 22시 20분경에 인지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각 장군들, 방점사, 특전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네. 너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한 번만 확인했을 될 텐데 확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징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 박 의원님 확인 안 중질의 받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백혜련 의원님 이야기해 주신다면 용혜인 의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덕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다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정원장을 뵌 거는 아니요, 그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셔가지고 총리께서 그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제가 않으십니까? 물어본 거는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제가 그거를 말씀이신 거죠? 물었다면은 대통령께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의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제가 거여가지고요. 기억을 그 부분을 네,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신 거죠.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그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총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놨었고 계엄 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뭘 기다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어떤 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비서실장님도 이러한 사안이 국회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도 이거를 종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총리도 즉각 우리 용산에 와가지고 같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자. 그런 건의를 전화를 하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2시 3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2시 30분부터 대통령실에서 3시 20분까지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국무위원이라고는 총리님과 김용현 증인 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전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김용현 김용원 증인을 본 장관을 적이 없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2시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 비서실장하고 같이 대통령님한테 2시 들어갔습니다.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죠? 그때가 한 2시 한 30분쯤 됐죠. 도착하자마자 네. 바로 대통령을 바로 만났다. 대통령께 말씀.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그리고 공소장에 빠져 있는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랑 회의를 했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1시 47분까지 결심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그 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2시 40분에도 이신속 대응사단이 김용현이든 누구든 간에 지시를 받고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시 40분까지는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계엄군이든 누구든 계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시 26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영상을 찍습니다. 대략 이 시간 사이에 2차 쿠데타 시도 포기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한덕수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김용현은 그 시간에 윤석열 피의자도 그리고 증인도 아닌 누구랑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공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회의에서 누구랑 회의했는지 2차 쿠데타 모의나 지시나 점검을 위한 회의는 아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일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들은 거의 도착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리나 장관이 모여서 윤석열 피의자를 설득해서 계엄을 그만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비서실장하고 제가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거를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대통령한테 갔고 그 떠나면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용산에 모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절차나 자료의 준비나 개의나 폐회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2시 30분 회의의 진실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발표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불출석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오후에는 지금 출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네, 총리께서 이사해 줬습니다. 네, 이어서 백혜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여기 경호처 차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아까 부승찬 의원님께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12월 8일 날 60주년 행사 기념식 때 그 간호장교들 다 부른 건 맞죠? 다 부르지 않고 일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병원 서울주기병 뭐 근데 보니까 여경까지 또 불렀다는 제보가 있어요. 거기다 또 30만 원 줬대요. 아니 이거 뭐 진짜 기쁨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부대에 지금 군과 경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한 겁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이거 그냥 20주년 행사 기념일 당연하게 그냥 대통령 생일 축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20주년이 아니고 60주년 60주년. 행사였고, 예. 그러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당연한 행사다. 아니다. 잘못했다. 이거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참여했던 그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했고요. 앞에서는 웃었죠. 뒤에서 지금 다 욕하고 제보하고 있어요. 모두 100%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대부분이- 반성하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에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의 신체에 이해가 가해집니까? 뭐 재산상 피해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하는 관련 법률 뭐예요? 형소법 국가- 10조와 111조가 어떤 있고요. 국가안보의 이 비아폰의 압수수색이 이해가 됩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고요. 그 지금 내부에는 대통령이 그 비아폰을 이용해서 범죄,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럼 그 비아폰 내역 중에서 그 당시의 상황과 관계된 내용만 충분히 압수수색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국가안보라든지 뭐가 이해가 되고 또 경호에 어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이거는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거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지금 벌써 몇 번째 압수수색이에요. 검토가 끝나도 진작에 끝내야죠. 그 검토 그리고 결과가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저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한될 수가 없는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1차 체포 당시에 그 대통령이 간저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신 적 없습니다. 이거 이중의 책임을 져야 돼요. 확인해 나간 적 없다. 그리고 본인이 무기 사용에 대해서 경호원들에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3부장님 거기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남부장님. 네.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1월 11일 날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대답하실 수 없으세요? 네, 말씀드릴 수 없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차장 주최로 회의가 열렸죠? 경호관들의 예, 그 부장들 거기에서 남 부장님께서 차장 본부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 못해요? 그 경비 강화를 하라고 하면서 무리한 그 요구를 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회의 후에 대기 발령 받으셨죠? 네, 그럼 대기 발령 사유는 뭐예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들었습니다. 본인 억울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억울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때 당시 회의 때 차장 본부장의 무리한 경호 요구에 대해서 반발을 하며 사퇴하라고 한 것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박준태 의원님. 예, 국정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홍 전 차장께서 뭐 의도적으로 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홍장원 전 차장이 개헌 발표 이후인 22시 53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당시에 뭐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잡으라고 하거나 대상이 되는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장께서도 그렇게 들으셨죠? 네, 같이 네. 들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잡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냐는 질문에는 방첩사령관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네, 뭐 네. 사람 이름을 불러줬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원장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체포 지시라든지 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정원 차장으로부터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까?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는 받았고. 밤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으실 때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원장께 얘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했는데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거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 정도가 있었다.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기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나, 또 직접 지시받은 게 아니라면은 지시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고 전달을 받았느냐, 또 만약 그 지시를 전달받았으면 실제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과 협조가 있었냐, 이런 사실관계들에 따라서 이 12.3 계엄에 국정원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측면에서 보면 기관장이 계엄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인지했는지 여부 중요하고, 또 실제로 원장께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가 이게 쟁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정원 직원들에게 계엄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원장께서? 그 정무직 회의 때 네. 제가 그 각 차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회의의 결론을 맺기는 우리가 비상계엄이 됐는데 그럼 그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 지금 보니까 아무도 잘 모르니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그랬겠죠. 이건 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그럼 정리를 좀 해서 국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만나서 회의를 해서 서로 의논을 하자고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계엄 국면에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이 없었고, 따라서 만약에 이 국면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날 오전에 보고를 해달라.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후속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침 8시에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9시인지 참 제가 시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네. 만났습니다마는 네. 이미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정치인 체포 시도에 국정원이 동원된 것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저로서는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질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전에 경질은 원장께서 직접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네,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럼 회유하려고 사직서를 반려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가 이제 받았고 반려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경호처 관련해서 행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경호처 차장께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전직 대통령들 생일이나 경호처 행사가 이번에만 특별히 한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보받은 사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전 정부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했던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누가 봐도 굉장히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한 겁니다. 자체 행사로서.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면 이게 경호법이랑 충돌할 소지도 있고 국민 정서상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예.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피의자 윤석열 씨 1,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은 여러 차례 경호관들을 불법으로 내몰았습니다. 관련한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보자들이 공개석상에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지금 청문회장에서는 거짓 정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잠깐 끊어주시고 커튼 뒤에 계시는 분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처 남부장님 와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부장님도 와 계시죠? 네, 있습니다. 예, 남부장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무 배제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임무 배제를 경호처 차장이 시킨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경호차장 등의 그릇된 행동, 쉽게 말하면 내부 단속에 반대한다고 해서 남부장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임무 배제를 당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강성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부장님 들리시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장부장님 혹시 지금 임무 배제인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당일날 네? 16일날 당일날 받았던 직무 배제는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았고 네? 현재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직무 배제를 시킨 사람은 경호처 차장 맞죠? 경호처 차장 아닙니다. 그럼 경호본부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경호본부장이 직무 배제시킨 이유는 2차 영장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게 이유인 거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총이라는 단어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부장님? 제가 참석한 행사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됐고요. 시간 끊어주시고 경호차장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질의에서 비아폰 서버 이야기를 하다가 비아폰 서버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즉시 바로 삭제됩니까? 최초 세팅을 예. 매 2일마다 자동 삭제가
되도록 세팅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동안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차장이 12월 달에 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건 12월 3일 내란 전후의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예,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한 달은 CCTV 영상 저장 기간이 CCTV는 90일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화폰 서버는 한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차장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갔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필요도 없고 놓고 가라. 주변에 그런 좀 조언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범죄를 감추는 겁니다. 자, 대통령 휴가 때 폭죽 구매에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죠?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하세요. 폭죽을 산 적은 있습니다. 예, 그게 동원한 겁니다. 자, 1월 11일 날 경호처 내부 글 삭제 지시한 적 있죠? 삭제 지시한 적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런 그만요. 차장 비서관 김땡땡 계장 맞죠? 예, 김땡땡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리라고 지시했어요. 차장 지시라고. 그게 차장이 한 거 아니면 뭡니까? 이따위로 답변합니까?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차장이 지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 잠깐 끊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건 경호차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엄중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겁니다. 수정 게시하라고. 예. 네. 증인은 사실만 가지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는 삭제 지시한 거예요. 내 말 들으세요. 예. 차장 비서관 김땡땡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리라고 했고 못 내린다고 거부하니까 통신 쪽에다 조치해서 강제로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과정 맞습니다. 그게 삭제 지시예요. 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네. 대테러 팀에다가 무장해서 언론에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장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무장,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죠. 그거는 저희 경호법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죠. 경호 기법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경호차장. 대테러 팀에다가 헬멧과 전투복 착용하고 가방에 총기 휴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라 지시한 적 있죠. 경호 기법상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부른 적 있죠. 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다 아니다를 답변하셔야죠. 부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경호차장이. 경호차장이 모르면 그걸 누가 합니까?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호차장이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공간에 와서 경호관을 대상으로 불법을 강요하는데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직무유기예요, 경호차장.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고 경호차장이 지시도 없이 민간인을 부른 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국방부 장관 공간을 경호관이 쓰는 거 무단으로 쓴 거 맞죠? 사전 협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했습니다.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사전 지금 협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전 협조해서 2층은 사용하지 말고 1층에 홀이 자, 사전 협의라는 걸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그 협의는 제가 여기 기관 보고에서 지적한 다음에 협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사전 잘 모르다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 국방장관 공간을 무단으로 쓴 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실무자한테 협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차관이 이런 의견이 왔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다시 그럼 1층 홀만 협조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받은 겁니다. 며칠 전에 국방 차관이 이 자리에서 그런 접촉이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지금 경호차장의 증언은 위증인 거예요. 그러면 증인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과 경호차장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양측에다가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면 우리 청문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증인 잠깐 앞에 계십시오.
제 국회법 제 13조를 보면은 증감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고 또 진술하시면은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고지를 드립니다. 좀 예,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고 제가 확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어서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의해서 이제 권한이 일시 정지되어 있죠. 예, 그러나 지위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아니죠. 공수처법에 의해서 설립된 수사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수사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한다 그러는데 직권 남용이라면은 대통령은 불소추의 그 권한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소추 대상 범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런데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 부분이 사법 절차에서 적정성이 확인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라고 적시를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것이 나름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고 들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영장에 쓸 내용은